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3.15 부정선거 그러면 참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더라고요. 또 부통령 선거의 그 부정선거는 그 당시 4.19 혁명으로 이어졌고 그때 당시에 부정선거를 치렀던 이기붕 씨는 뭐 아들이 아마 아들이 권총을 쏴가지고 가족을 다 죽이고 자신도 죽은 끔찍한 사건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정선거 그러면 사형이다 할 정도로 강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선거를 치르면서 그래도 건전한 선거가 유지해온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민주화가 됐고 또 우리나라 이 정도 안정이 됐고 문화도 발전했고 기술도 발전했으니까 선거 개표기가 옛날엔 손으로 했지만은 지금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추호도 오차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 노조위원장으로 2002년 에서 2003년 한 해는 비고 그리고 2005년에서 2006년 동안 근무하신 분 한성천 노조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언뜻 들었는데 아니다. 부정선거 많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궁금하면 못 참아요. 그리고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저는 뇌과학자로서 한 번 확인해도 안 되고 최소한 6번의 과정을 거쳐서 확인이 되어져야 저는 신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의심을 안 갖는데 그래서 어렵게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다른 장소에서 가끔 뵙긴 했습니다만 장시간 얘기는 못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전자개표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되고 그런가 하면은 그런 와중에서도 지난 4.15 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부정선거 문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게 뭐 대법원이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명확하게 누가 어떤 직책을 맡아서 어떤 부정투표를 목격을 했고 그게 분명하게 저도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참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 선관위의 그 노조위원장까지 하셨는데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노조위원장 추천을 한 2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때 저도 세뇌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노조락 하면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3번 추천을 받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내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나도 이제 선관위 왔으니까 선관위 내부 직원들과 국민을 위해서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3번째. 하고 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보니까 나중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는 거 전자개표기로서 중앙선관위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의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부의 해커들이 들어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런 부정선거를 합니까?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랬더니 그 중앙선관위 쪽에서는 이 친구가 부정선거를 다 알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파면 쪽으로 나왔죠. 그 싸움이 지금까지 21년 동안 싸움이 처절하게 진행이 됐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3.15 부정선거는 그때 그 사전투표를 40%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40% 했는데 개표장에서 투표지를 파악하면서 수를 파악하려고 이래 보니까 선거인 수보다 많은 거예요. 4.15 선거죠? 아니, 3.15 부정선거. 3.15. 이기붕. 이기붕 때. 그때도 사전투표 부정선거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으니까 남는 투표수를 밖으로 끄집어내다가 일어난 것이 3.15 부정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4.19 혁명으로까지 가버렸고, 그 지금 말도 많은 그 2020년 4.15 부정선거도 그 사전투표 부정선거로 또 예. 발생한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아날로그 방식을 했으면 이번에는 전산조직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예. 사실은 이 딱 60년 1개월 만에 부정선거가 다시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되풀이 되었고, 왜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냐 하면은,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전자개표기 전자투표기를 만들어서 제작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치고 5조의 전자개표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는 조명하야만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자투표기는 공직선거법 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입니다. 그렇게 전자투표기는 투표를 하면 개표까지 되어버립니다. 예. 그거는 우리 공직선거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그 당시 2003년도에 한나라당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중앙선관위 쪽에서는 이 전산조직으로 드러나고 밝혀지면은 명백한 부정선거가 되어버리니까 예. 선관위가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그 문건이 준비서면이 허위 사실을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라고 내야 되는데 이것을 기계장치라고 이렇게 변명을 대면서 증거도 없이 변명을 대서 넣었는데, 그 선거 무효 소송 판결이 어떻게 났냐,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라 했는데 기계장치라 했습니다. 기계장치라 하면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선관위는 그걸 한결같이 기계장치라 합니다. 기계장치라 하면서 국민들에게 계속 기계장치라 하면서 또 이름을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딴 이름을 갖다 대면서 국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투표지 분류기라 해도 같은 전자개표기의 한 하드웨어입니다. 예. 전자개표기는 그 소프트웨어가 운용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하드웨어가 그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예.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구성된 그 장치인데, 그 이제 하드웨어 이름만 내세우면서 국민들한테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라니까 국민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 지금까지 속아왔죠. 예. 속아 이제 그게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법원이 재판을 하면서 중앙선관위 공문 집행한 내용이라든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 여러 유관기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전산조직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뭡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판례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바꿔주면서 부정선거를 정리해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장이 중앙선관위부터 시도선관위, 구시군 선관위까지 법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법관들 한 270명이 사법 조치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되니까 예. 그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2003 수 26 이 판결문을 완전 허위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허위 판결한 것이 지금까지 판례로 계속 적용되니까 부정선거가 한 번도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 의해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예. 검찰은 또 그 허위 판결을 인용합니다. 인용해가 수사를 안 합니다. 예. 그 다음 헌법재판소는 그 판결을 인용해가지고 대법원하고 똑같은 나쁜 짓을 합니다. 전산조직이라고 판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합니다. 안 하고 헌재도 기계장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 이게 뭡니까? 법원 기관하고 검찰하고 같이 한꺼번에 한 통속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에 예. 부정 그 투표 선거 예. 그리고 부정 그 투표한 그거를 예예. 그 어떻게 다행히 그 보셨다 그랬는데 그거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2002년 그 1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나라당이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민이 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한나라당은 개표 결과에서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취하를 해버렸습니다. 한나라당 취하해서는 안 될 걸 취하를 해버리고 그 민간인이 제기한 그 선거 무효 소송이 끝까지 갔습니다. 예. 여기 2003수 26인데 예. 그 재판에서는 그 저걸 안 했습니다. 투표지 검증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한나라당 선거 무효 소송에서 투표지 검증을 2003년 1월 27일 날 그 법원에서 했습니다. 예. 법원에서 그 투표지를 그때 80개 선관위 투표지를 확인하러 기록 결정해 가지고 봤습니다. 그 중앙선관위가 그 해킹 조작한 증거, 홈표, 예. 후보자 안에 이제 다른 표가 들어가 있는 거, 또 예. 무효표가 후보자 표에 들어가 있는 거, 예. 이 그 해킹한 증거가 나와버렸습니다. 예. 나와버려가지고 그 당일날 처음에 제가 중앙 동부지방법원에서 제가 있었는데 12매를 봤습니다. 그리고 딴 법원에도 연락해가지고 서울시내 전체 좀 파악해달라 했더니 79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찾아가가지고 선거 무효 서든하라고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예, 79매. 79표가 예. 홈표 예, 홈표가 로 예,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A 후보자한테 가야 될 걸 B한테 예, 가고 예, 뭐 무효표가 또 들어있고 또 무효표가 들어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그 결정문이 작성됩니다. 예. 투표지 검증 조서가 작성되었어요. 예. 투표지 검증 조서를 보니까 79매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예. 서울시 전체가. 그래가지고 아 이거 완벽한 부정선거구나. 그러니 지금 법원에서 결정한 투표지 검증 조서로 지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확인되면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국민들한테 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뭡니까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압박을 넣어 가지고 그 뭡니까 그걸 갖다가 그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재투표 예, 그 검증한 투표 예. 상황을 예. 대법원에서 입을 닫고 홍보를 피하를 하지 않고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안 하고 완전히 그 뭡니까 직원들이 실수로 지원 실수 이거 홈표가 생겼다. 또 극소수다. 이러면서 허위 보도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면 79매 이 부정투표로 인해 가지고 당락에 좌우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당락에 좌우되는 거로 결정을 안 하고요. 예. 이게 선거 부정이거든. 절차상 그렇죠. 부정이거든요. 예. 선거 그 투표지가 그 해킹한 투표지가 한 표라도 나오면은 전국 대통령 선거는 다 무효가 돼요. 자, 그러면 해킹이란 말이에요. 예, 예. 해킹은 누군가가 해킹했을 수가 했다는 얘기고 예, 두 그렇죠. 번째 투표 개표기가 예, 예.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기계에 결함이 있었다. 두 가지는 확실하잖아요. 이제 사실은 저기 그 뭡니까 전산 조직이기 때문에 예. 뭐 에러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없고. 그 전산 조직에는 에러라는 말을 안 써요. 그다음 그 해킹 아니면 조작. 예. 조작에 의해서 이제 결과가 바뀌거든요.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해커가 검증을 해보니까 해커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예. 그 홈표가 나고 그러고 그 검증조서 그 서면에 예. 그 홈표, 무효표, 예. 그 홈표란 그 후보자 간의 표가 예. 섞인 것이고 예. 무효표란 후보자들 표 속에 무효표가 들어있는 것. 예. 이제 그래 딱 정의를 해두었어요. 예. 그래 그런 정의를 해둔 그 검증조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작년 10월 10일 그 국정원에서 그 그렇죠.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예. 등에 대한 공표를 했습니다. 국정원하고 예. 인터넷진흥원 한국정원, 3개사가 예, 예. 공동으로 조사한 경우 예, 예. 이제 해킹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예. 그건 이제 그것을 질문했죠.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 조작을 열어두고 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지금 뭡니까 검증한 그 조석하고 같이 딱 연결되니까 20년 전부터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때는 뭐 당락에 뭐 좌우될 정도로 심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해킹할 수 있는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증거가 예, 다른 데도 많더라고요. 당락에 영향을 주는 그 사건은요. 예. 그 정해져가 있어요. 후보자가 부정선거했다든가, 예. 뭐 후보자가 해커를 사가지고 부정선거했다든가, 예. 아니면 정당이 부정선거를 했다든가, 예. 제3자인 국민이 부정선거했을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걸 따집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부정을 한 것은 부정이 나오는 순간 표에 많고 적음을 안 따져 그때 무효 처분합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제 했으면 작년에 10월 10일 날 그런 사건이 났으면은 검찰에서 수사를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다시 선거 무효 소송이 그 뭡니까 재심이 되면서 부정선거가 전다 뭡니까 무효 처리되는 거죠. 그 사건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축구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애매할 때 예, 예. VR인가요? 예, 그걸 예.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걸 딱 보면은 이제 심판이 아 이거 잘못됐다 이제 바로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도 환호하죠. 신뢰를 하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2002년 2003년도에 예.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예, 그때 벌써 개표기는 전자개표기는 결함이라기보다는 해킹이 가능한 해킹 가능했습니다. 예. 했고 예, 예. 또 지금 우리 한 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해킹을 하도록 아예 문을 열어놨다. 문을 열어 그때도 열어놨습니다. 예. 그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릴 때 2002년 6월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예. 그 지방선거 때 시도지사 선거를 그 전자개표를 사용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평가회를 2002년 8월 1일 날 평가를 중앙선관위에서 했습니다. 예. 그때 평가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제가 질문을 많이 했지요. 많이 하니까 그때 평가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기계적인 것만 질문하고 나머지 전산 조직에 대한 기술적인 건 하지 마라 이랬대. 네. 그러니 뭔 소리냐. 지금 그 전산 조직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단서를 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조혜주가 선거 과장이었어요. 예. 다퉜어요. 조혜주가 이제 다타가 노조위원장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안에서 좀 분쟁이 생겼죠. 예. 생겨가지고 그다음에 김호율 선거실장이 막았어요. 조혜주 보고 이 새끼는 사표내 그만두라고 할 정도 그런 말을 하면서 저 뭡니까 그때 분쟁이 생긴 걸 무마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선관위 위원장 말고 사무총장 임자순 씨한테 가서 다시 평가해라 이거 엉터리다. 그러면 전자개표기 사용 못하게끔 제가 투쟁을 했죠. 그 투쟁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예. 또 선관위에서 비롯된 것을 이제 대법원에까지 가서 예. 상당히 그 당시에 그야말로 순수하게 예. 민주주의의 근간이 개인의 투표권, 개인의 주권을 투표를 통해 가지고 대의원을 뽑든 대통령을 뽑든 이렇게 해서 나라의 권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이 투표란 말이에요. 예. 그 투표를 기계적으로 누군가가 이거를 조작 또는 잘못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 하는 거는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놀랐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게 삽박하게 할 수 있냐. 이제 그렇게 예. 생각을 계속 투쟁을 했는데 투쟁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그 투쟁의 대상이 신문에도 그 당시 있을 그 신문사에도 제공을 했고요. 아 신문사, 예, 언론사네요. 예, 언론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그 중앙선관위 그 위원장 예. 대법관한테 그 성명서도 보냈어요. 이거 아니다. 우선 선관위 예. 위원장. 예, 위원장 유지담 위원장요. 이거는 이제 중앙선관위 자체 기관이고. 예, 자체에서 그거 했고. 외부적으로 대법원. 예, 외부적으로는 이제 지금 언론 기관에 제공이 되고 그때 예. 그 신문에 났습니다. 한국일보에. 예. 나가 문제가 됐는데 그거를 그 묻어버렸어요. 예. 묻어버려 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는 뭡니까 언론에서 이제 예. 암만 부정선거를 갖다 줘도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런 체제로 바뀌어버렸죠. 그게 이제 누군가는 이제 의도적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했습니다.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심지어 그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한겨레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그때 저는 여야에서 부정선거를 해놓은 게 여야에서 저를 불러가 확인을 했어요. 예. 그때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이거 좀 알려달래 가지고 제가 증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한겨레 기자가 찾아와서 같이 보면 안 되냐 보자 해야 설명을 한 30분 하고 나서 그 기자가 들어오면서 저한테 뭐라 했느냐, 당신이 정신병자라서 취재하지 말라는 이런 언론 보도를 뭡니까 여론을 입수해 가지고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설명 끝나서 내가 정신병자냐 하니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증거를 가져왔으니까 오늘 설명해 줄 거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하고 우리 데스크에 보고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만 한겨레에서 바로 폭로를 하겠다. 그럼 좋다. 그럼 조건이 있다. 당신이 부정선거를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다. 증거에 의해서. 알고 나서 제대로 기사를 써라. 좋다에 대한 데스크에서 그 기자 결재가 안 되고 거부되면서 잘라버리고 그 기자는 기자 생활을 못하니까 보직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자는 한겨레에서 쫓겨나가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대법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그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지명되거든요. 네. 지명되고 하니까 사실은 중앙선관위가 대법원의 하부기관 격이에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지명한 사람은 상임위원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이중구조로 이렇게 장의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상임위원이 다 총괄지휘예요. 예. 대법관은 그 선관위에서 건물을 상근을 안 하니까 이런데 이중구조가 돼가 책임이 없는 구조로 돼가지고 사실은 부정선거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민들 서비스에 합당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긴 뭐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이래 봤을 때에 시골에 명절 때 노래자랑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 보면은 어떤 부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누가 힘센 사람이 저 사람 상조 이렇게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예. 있듯이 뭐 그런 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사람 사는 데는 그와 같이 명예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중요한 어떤 선거 이런 데 있어서는 항상 이 마수가 뻗칠 가능성은 항상 있더라고요. 항상 있습니다. 그 선거법은 왜 만들어 뒀냐면은 권력을 가진 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뒀습니다. 그렇죠. 가만 내버려 두면 영원히 그 권력자들이 정치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약자를 갖다가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정치 변동도 일어나지 않고 정권 교체가 잘 안 돼요. 정권 교체가 안 되다가 보면은 권위주의 정권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독재 정권이 만들어지고 예.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거든요. 예. 그거를 사실은 대법원이 그 정신까지 다 가르치면서 선거무효 소송 판결을 사기 판결을 하고 그것이 판례가 돼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 가서 데모도 하셨다면서요? 대법원 했죠. 데모 어떻게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2003년 4월 18일 날 대법원을 그 전국 공무원 노동자에서 120명 간부가 들어와서 점거를 했습니다. 대법원장 내려오세요. 하늘 같은 대법원을 점거를 했다. 예, 점거를 했습니다. 점거를 하고 그 대법원장 내려오세요. 중앙선관위 위원장 내려오세요. 면담합시다. 부정선거 심각합니다. 이제 대법원은 뭡니까?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그 법원에서 확인한 거 있잖아요. 예. 원래 공부를 해줘야 국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그 내려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안 내려오죠. 예. 우리는 강화에서 계속 그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오후 6시가 돼 퇴근을 해야 될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날은 그만두고 다 해산을 했어요. 예. 해산하고 또 4월 20일 날 또 대법원을 점거했죠. 근데 이틀 동안 했는데 그 이틀 동안 하고 나서 그 일주일 후에 중앙지방법원 민사부
판사들이 저를 초대했어요. 예. 민사부 판사들이 저 투쟁하는 걸 보았어요. 예. 이건 확실한 부정선거다. 예. 대법원은 이틀 동안 증거 업무도 마비되고 다 못 봤는데 언론에도 한 줄 나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이건 확실한 부정선거다. 그 당시 민사부 판사들이 그렇게 저한테 의견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제가 이 말씀하신데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사법이 검사가 법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또 그것을 판사한테 이렇게 해서 재판을 뭐 예. 1심, 2심, 3심을 거치고 그래도 오류가 자꾸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이제 고등법원을 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가는 데가 법관으로서 오랜 경험과 또 그 업무 실적이 예. 탁월하거나 정직하거나 뛰어난 분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대법원이 구성이 되잖아요. 대법관이 예. 구성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정하는 데에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수월창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언제부턴가 선관위원회에서 데모를 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 앞에서 데모가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그래도 안 되니까 대법관 집 앞에 가서도 데모를 하더라고요. 예. 그럼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 헌법과 법을 집행하는 이 뭐예요? 주인이 없어지네. 주인 없습니다. 이게 이제 축구로 치면은 심판이 있고 또 뒤에 이제 감독이 있고 구단주가 있고 예. 구단주나 감독은 다 이해관계가 돼 예. 있어 갖고 잘못돼도 자기 선수한테 뭐 이렇게 불이하지 않게 좋게 판가 나오면 좋죠. 예.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율이 깨져버리면은 누가 그 구경하러 가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뭐 게임은 그냥 하나마나 아주 야유의 장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친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부정선거 할 수 있는 문이 다 열려 있다. 요즘 해킹 기술이 막 발달해 있고 해킹 기술이 제일 발달하는 북한도 있고 그 영향받은 우리 강남에 해킹에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래요. 예. 근데 해킹은 또 젊은 아이들이 잘하니까 예. 걔네를 다 외제 타고 다니면서 돈을 무르쓰듯 쓰고 다니는데 그런가 하니까 또 세계에서 해킹 제일 잘하는 데가 북한 또 그 다음이 중국 예. 이 주변하고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생태계가 형성이 돼 가지고 예. 우리나라 대법원과 우리나라 선거 관리 사무소 내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뭐 해킹하는 사람들의 그냥 연습장도 될 수 있겠네요. 연습장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래 안 봤는데요. 예. 나중에 부정선거 투쟁하면서 계속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중앙선관위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선거법이 권력법을 돼요. 아까 뭡니까 헌결 많은 뭐 결국은 그 선거법 고친 그 법이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헌결된 법이 있잖아요. 예.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서 선거 뭡니까 공명성이 이제 공정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무너지는 식으로 문을 열어놓고 관리하고 더구나 사전투표 규정을 보면은 더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왔어요. 왔는데 지금 그 정치권에는 그거를 눈치를 먼저 채야 되는데 정치권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인 국민은 자기가 경제성장을 한다고 바빠가지고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먹고 살기 바쁘니까. 취약점을 보고 부정선거가 만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그전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4.15 때인가요? 예. 그 이전에 선거 끝나기도 전에 이해찬 예. 씨가 우리 180석 문제 없어 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네. 그동안 이래저래 연습해놓은 해킹 연습에 그렇죠. 의하면은 까짓 거 뭐 마음먹은들 할 수 있어. 100%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 전자계피가 연결된 저 IP 있잖아요. 컴퓨터. IP만 다 알면은 초등학생도 들어와가지고 다 해커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P 하려면 쉬워요. 그 선관위 직원들 뭐 조금만 그거 하면 그 IP를 빼내가지고
하면은 뭐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고 그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 컴퓨터로 작동되니까 그 IP만 알면은 멋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2003년 내 비로소 이제 그것을 알게 되셨고 예, 또 예. 대법원 상대로 해서 그야말로 남들이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식자우환이다. 부정투표 현장에서 표를 직접 손으로 만지고 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부시럭거리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듣고 이거 완전히 충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워킹 메모리, 뇌과학자로서 말하는데 작업 기억이 돼가지고 그거는 연구 기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위원장님은 머릿속에 완전히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 년째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21년째입니다. 21년째. 예. 그래서 그래도 큰 열매는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에서 예. 국정원하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터넷진흥원하고 예. 그리고 선관위. 근데 그날 발표하는 선관위는 참석 안 했대요. 참석 안 했지. 그래도 염치가 있는 모양이지. 지금까지 뜨거.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거 뭡니까 전산 조직에 대한 보고한 것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그러니까요. 거짓말.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제가 성장했다 그래서 여행 다니면은 어깨 힘주고 다니는데 예. 또 그거다가 뭐 민주화했다고 해가지고 또 뭐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선관위를 마음대로 해킹 자들의 놀이터로 놀이터죠. 예, 연습장으로 만들어 놓고 또 한쪽에 있는 당 대표격인 사람이 이번에 몇 표 가능해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참 정신을 차려야 되겠고 그래서 뭐 부정선거 방지대라는 거 만들어 가지고 그 황교안 전 총리 그쪽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저기 민경욱 씨도 이제 열심히 하고 그 외에 뜻이 있는 분들은 부정선거를 하는데 이번에 사정선거는 절대적으로 한번 참관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정선거는 자기네들이 사정선거 막아버리면 본선거 또 할 거 아니에요. 본선거는 지금 제도상 좀 하기가 힘듭니다. 본선거는 왜 힘드냐면 투표지를 직접 주잖아요. 예. 직접 주고받아 투표함에 넣고 예. 그 투표함을 바로 종료가 되거나 바로 개표장으로 가버리니까 사실 중간에서 뭐 빼앗고 뭐 바꿔치기는 지금 현재 한국 수준은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경찰도 딱 투입되어 있고 참가인도 딱 여자가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고 사전투표가 문제입니다. 사전투표는 국정원에서도 그 해킹을 열어놓고 그 했다 하듯이 선거법에다가 부정선거를 열어놔 버렸어요. 사전투표가. 그거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박동건 씨라고 이제 선관위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을 이제 돌아가시기 3일 전 저희가 만났습니다. 전 국방장관이었고 안기부 장관이었던 권영애 장관님께서 그분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은 그것이 인연이 돼갖고 그래도 이거는 좀 국가적으로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이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황교안 총리 제가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서 참여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방송에 다 나가진 않았지만 간단합니다. 선관위 직원이 봤는데 부정이 있더라. 그 이상 충격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에 이쪽에는 언론도 그냥 그 마비돼서 보도를 잘 안 하고 정치권에도 아예 입을 함구령이 돼 있고 또 대통령실에도 함구령이 돼 있고 이거 우리나라가 이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21년 동안 해보고 나니까 왜 이런 일이 났는가를 찾아보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 현재 정부까지 한 번도 우리 국민들한테 자유가 무엇인지 교육시킨 적 없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교육 훈련시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교육 수준과 그 경제 소득이 굉장히 높지만은 사실은
민주주의 모르고 자유 모르고 사는 그런 국민이 이미 확인이 돼버렸어요. 잘 살아보자 하고 예, 그냥 예, 예. 가난에 하도 한이 예, 맺혀갖고 그걸 해결하려다 예, 보니까 우리 권리가 어떻게 예, 이게 그냥 악용되는지 예, 예. 우리의 주권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그 사이에 사실은 해킹 그러면 이제 북한의 해킹팀 또 중국 공산당의 해킹팀이 다 선수들인데 예. 여기에 관여 안 했다고 증명할 길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검찰에 고발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한 번도 검찰은 21년 동안 그 해킹에 대한 그 포렌식을 해가지고 한번 조사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기각을 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게 드러나면은 나라가 뒤집어집니까? 아니, 나라 뒤집어지지 않고 정치 변동이 일어나지요. 4.19 혁명으로 자유당이 물러나듯이 현재 이 정권 체제가 완전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 체제가 들어오지요. 그 정치인들은 그게 굉장히 겁이 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와서 늘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자기가 참관인으로 사전선거를 참가를 여러 번 했다. 예, 예. 보니까 투표 명부보다 투표수가 다 더 많더라. 투표수가 많은 거는 저거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거는 적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투표 안 하고 더 많다는 예. 거예요. 그게 지난 4.15 때는 뭐였겠네. 전주 그 완산구 예. 완산구에서 10매가 딱 많더라고요. 예. 그건 완전한 부정선거고 완산구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법을 몰라가지고 잘못 처리했는 거예요. 그 선거 무효예요. 이거. 예. 이거 판단할 수 없다 해가지고 바로 무효 처리, 그 통 자체를 무효 처리하고 검찰에 고발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해버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분 얘기나 예, 예. 지금 저희하고 인터뷰한 다음에 3일 만에 돌아간 예. 박동건 씨나 두 분 공통 얘기가 자기가 봤던 사실 그대로가 폭로가 되면 나라 뒤집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거 하면은 자기네들 신변에도 상당히 위협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수도 없이 그 협박을 받고 자동차 사건 뭐 2건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그것도 해변가 도로를 갈 적에. 네. 다행히 제가 맨 갓길로 가지고 차가 빠지지는 않았는데 예, 그런 게 있었고. 원인 모를 교통사고. 예. 이런 그 이후에 이제 항상 구수 당했죠. 해유가 들어와요. 그건 안 되면 사람 죽이려고 해보다가 안 되면 그대로 구속시켰어요. 뭐 그렇죠. 너 밤길 조심해라. 그런 전화는 수도 없이 그런 전화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오고요. 국정원 직원들이 그 2015년까지 저를 미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투쟁을 한 사람을 미행을 하지 않나. 말도 못해요. 지금은 뭐 국정원에서는 간첩 못 잡잖아요 지금. 이제 간첩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못 잡지요 이제. 그러면 이 완전 간첩들에서 제가 아는 사람도 국회에 북한에 가서 교육받고 왔던 사람 국회의원 그 저쪽에 더불어민주당 거기 보니까 옛날에 뭐 누구 북한에 갔다 이런 사람들 보니까 국민들은 직접 투표 안 하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그 사람 그 배지 달고 국회에 활동하는 거예요. 네. 뭐 이석기도 그래 다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걸 어떻게 막아야 돼? 그 세력들이 사실은 그 대한민국 그 헌법을 갖다가 그 사수하는 사람들이 그 조금 등한시했어요. 우리 그 헌법 정신과 이념을 갖다가 생활화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쪽에는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제 그 좌파거든요. 좌파인데 그 감정이 호소하니까 국민들이 잘 속아요. 그런데 우리 그 우파는 뭡니까 철저한 경험과 그런 가치를 저장하면서 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막 쉬운 길로 국민들이 막 휩쓸려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간 국민들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아니다 싶은 사람들 있어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그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 제도를 개별법을 만들어 제도를 구축해 줘야 돼요. 그게 뭐가 하면 헌법 조문에 나와 있다니까. 4.1 그 불의한간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하면 그 조문 그 내용만 가지고 개별법을 만들어가 우리나라 선거 민주주의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느냐 하면서 예산과 모든 게 동원되면서 가리키고 훈련하고 해야 된다.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나라가 결국 뭡니까 장애화로 돌아가는데도 그대로 가버렸는 거예요.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거를 정비하고 매년 교육훈련을 시키고 사람들이 이 정신을 유지 발전시키자고 이렇게 나가면요. 많은 다수가 우리 그 자유민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 밀려나가 버립니다. 왜냐? 그들은 생산성이 없는 생각과 선전선동으로 가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이제 한 5분 내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대법원과 선관위 그리고 해킹 여기에는 엄청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 카르텔을 누가 이거를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노사모가 출발점이에요. 노사모가 그 당시 이제 장악해가지고 이 나라를 선전선동에 20년 동안 내려온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검찰 쪽에서 수사만 제대로 하면은 금방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검찰이 그 힘들면은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면은 법원에서라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재판만 바라하면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문제죠. 예, 그럼 국회 있잖아요. 예. 국회에서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세 군데서 한 곳이라도 제대로 가면 이거 해결됩니다. 전부 다 몽땅 다 써가지고 우리나라는 권력 분립 제도로서 서로 견제와 규정인데 통합이 돼 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그런데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그 뭡니까 제대로 민주주의로 가지 못하고 독재, 심각한 독재는 아니지만 독재, 파쇼 정권 그게 이제 가버립니다. 전에 워싱턴에 그 어떤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 워싱턴이 헌법이 아닌 어둠의 마수가 서서히 장악하고 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 중국과 관련돼 가지고 소위 어둠의 정부, 뭐 딥스테이트 이런 거 관련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정치권에 많이 이게 이제 암처럼 퍼져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 비슷하다고 봐야죠. 우리나라는 더 저는 그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그 미국 하원 의장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예, 바꿨죠. 그 부분이 마이클 존슨 인터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미국의 카운티가 3,000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30개 카운티가 규정을 잘못 만들어가 부정선거대가 사실은 피해자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이제 그래도 그거를 이제 완전히 이제 제도적으로 전다 해결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국은 그나마 제도 정비해가지고 반복해가 못 일어나도록 막아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심각한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제 사정선거를 어떤 뭐 불법 감시단도 있고 그 감시 훈련도 시키고 참관인 훈련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과거는 또 언젠가는 이렇게 조사해서 밝혀지겠죠. 그러나 또 막을 거는 막아야 되죠. 막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가 4월 10일 선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대한으로 우리 이 부정선거를 막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러면은 작년에 와 지금 다를 거예요. 국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또 선관위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참관과 불법 감시단들이 잘하면
이번 선거에는 그래도 좀 효과를 보지 않겠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이번에도 선관위가 그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막는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 QR 코드 사용을 바코드로 사용한다고 했고요. 예. 그거는 뭐 이제 위법을 인정했어요. 예. 그다음 수자극 개표를 한다 했거든요. 예. 이제 수자극 개표는 원래 해야 되는데 한다 했으니까 저것도 부정선거임을 이야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용지 그 인신 할인을 한다 했거든요. 예. 그 인신 할인을 하게 되면 또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 관내를 반드시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투표함에 넣고 투표 종료 후에 그 투표수를 확인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해커들이 그 조작하는 그런 건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런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거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인신 할인을 한다고 그대로 밀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인신 할인을 하면서 해커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거 하겠다. 막기 위해서 우리는 봉투에 넣어가겠다 하면 해커들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지금 너무 임박한 시기에 이제 중앙선관위가 바꿀 리는 만무합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직원들이 관리 체제가 이제 다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투표 사전투표소 투표 참관하면서 막아야 됩니다. 이제 그게 뭐가 하면은 뭉티기로 넣거든요. 이제 인터넷 해킹을 해가 투표지를 빼가지고 사전투표하러 가시는 분한테 투표지 여러 장을 주고 뭉티기로 넣어요. 그러면 이제 참관하시는 분들이 그 투표함 앞에 좌우에서 딱 손에 쥐고 넣는 모습을 보면 한 배씩 넣는 거하고 여러 배 넣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딱 보고 여러 배 넣는 것은 바로 구멍을 막으면서 손을 잡으면서 투표관리관한테 보고하면서 경찰로 연결해가지고 바로 넘겨버려야 돼요. 근데 그래 하면은 사전투표는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요. 봉쇄가 되는데 투표소마다 다 그래주면 되는데 안 되는 투표소도 있을 거예요. 그래 이제 투표 참관이 교육훈련 받지 않으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표장에서 찾아야 돼요. 개표장에서 사전투표 함을 열어가지고 개함할지게 살짝 부어가지고 투표지가 어떻게 포개지가 사여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뭉텅이표가 이렇게 딱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접혀가지고 그런 것은 촬영해가지고 이재기해가지고 그 투표함 전체를 무효 처분하도록 이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투표차관 개표차관만 하면은 사전투표 부정선거는 거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요거는 국회의원 선거니까 선거구마다 다 달리 그 되니까 그 선거구의 후보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들 참관인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 투입시켜 놓으면은 사전투표 부정선거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선거는 제가 봤을 때 공산주의 카르텔 해킹하고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산화는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국 말로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 행동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로 막는 것이 또한 애국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결과적으로 질긴 놈이 이긴다. 이게 이제 누구야? 송대선 장군이 만들어놓은 구호인데요.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 부정선거 막는 그런 투사들이 많이 전국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